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에 해법 있는 바람붙이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전문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스로 반가워. 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난 배우자의 진실 혹은 거짓. 요거 진실 혹은 진실과 요거 TV 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요. 진실 혹은 거짓. 이게 있어. 서프라이즈 뭐 이거 있잖아요. TV, 신기한 TV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네. 이제 바람이 나면 이제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 평상시 때 멀쩡할 때 바람 나기 전에 네. 멀쩡할 때 배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네. 바람이 나면 저희가 누차 강조하듯이 그 전두엽이 손상되고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아틱한 사고를 갖게 되고 왜냐면 계획과 판단과 여러 가지 이성적인 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네. 냉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조급해하고 하루하루 살기 바쁘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이 계획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지. 계획이 없어져.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람 피우고 한참 바람 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배우자를 보면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딱 와닿을 겁니다. 네. 아 진짜 그러네. 정말로 네. 계획이라는 게 없네. 저 네. 인간은 하루하루 그냥 저거네. 즉흥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옛날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그 멀쩡할 때 나왔던 그렇죠. 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도 어차피 지금 뒤통수 한 대 맞았잖아요. 지금 그 바람핀 그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지금 뒤통수 맞은 상태란 얘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하는 게 그 다음에 그들이 내뱉은 말을 고지고대로 해석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려고 요 네. 주제 좀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어. 바람이 나면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아, 제발 이혼해. 이혼해줘. 안 그랬던 사람인데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네. 특히 잘했던 사람이 이혼하자 그러면 너무나 이게 당황스럽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진실이 뭐냐.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이야. 거짓이 아니야. 아, 진실이에요? 진실이지. 이혼하자는 게? 이혼하자는 게 진심이지 진심. 그래요? 바람이 나서 하는 진심이에요. 그 순간의 진심. 그 순간의 진심. 진실. 하지만 진심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싸우다가 이혼해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아니, 싸우다 보면 있어요. 네. 뭐 싸우다가 야 이혼해 그럴 바엔 이런 특히 뭐 그럴 바엔 이런 단서를 붙이면 더더욱이 바엔. 진정성이 없는 거지. 진실성이 없는. 그럴 바엔 이혼해. 이러려면 이혼해. 일단 이혼해. 뭐 이런 앞에 그런 거 붙이는 거는 이거 진심이 아닙니다. 네, 진심이 아니야. 싸우다가 어쩌다 그러면 그거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싶어서 그렇죠. 또는 이 사람을 고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내뱉는 이혼이라서 그건 거짓. 하지만 바람이 나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건 다 진심. 이거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아 해주면 안 되죠. 그건 버티는 거지. 상간자 치레니까 이혼을 왜 해줍니까? 죽 써서 개줄 일이 있습니까? 진심이라도 잠깐 미쳐있는 상태에서 진심이란 얘기예요. 미쳐있는 상간자가 떨어져만 나가면 제정신으로 서서히 돌아온다는 얘기죠. 상간자를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변인 같은 경우도 여러 케이스를 보지만 네. 뭐 소송을 통해서만 꼭 헤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지면 옛날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이혼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사실 그래서 이 이치를 알게 되면 꼭 이혼 소송 중심으로만 안 가도 되는 거죠. 그죠? 상간자 소송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남편이 이혼하자는 게 진심이면 그 이혼하고 싶은 사람한테 계속 난 너를 못 놔준다. 상간을 정리해라. 이렇게 그쵸. 말하는 게 의미는 조금 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의미는 없지만 네. 이 사람이 집 나가서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자꾸 그래 이혼해 이쪽에서 맞받아쳐주고 또 집 나가라 그러고 하면 나중에 별거도 되고 가정을 지킬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지만 그건 뭐 이제 변호사님이 더 잘 알겠지만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안 걸어도 되죠. 네. 기각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 가정을 더더욱이 그러니까 지킨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책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는 거지 사실은. 전략적으로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집 나가서 급기야 이혼 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되돌릴 수 있으니까 이 해법대로 하면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상담하면서 이혼 불사형이 절반 이상이에요 거의. 이혼 불사, 이혼하자고 난리치는 사람을 제가 상담하는, 지금도 상담해 오고 있지만 절반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을 제가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돌려놨다고. 한 80% 되더라고. 이게 통계 뽑아보니까.
그렇게 미쳐가지고 집 나가서 이혼소송 걸고 막 아내분이 울면서 이혼소장을 들고 저랑 상담한 경우도 몇 달 있다가 상간녀 쳐내고 끊어내니까 아주 지랄 발광을 하다가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산다고 지랄 발광하다가 결국은 돌아오더라고 서서히. 그러면 남편이 이제 이혼하자는 건 그 당시엔 진심이지만 상황을 바꾸고 상간녀를 쳐내고 해서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그 마음이 다시 돌아온다. 그렇죠.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은 어차피 오락가락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법을 만들고 왜 제도를 만들어? 인류가 사람 마음 때문이거든.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 독재자가 전횡을 해버리면 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물론 뭐 저도 우리 회사에서 솔직히 고백컨대 제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거지. 중간에 견제 세력이 없고 제멋대로 해. 아이씨 열받아. 막 열받으면 괜히 막 불러서 막 좀 감정적으로 해야든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그 지도자급이라든지 이런 우리 그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면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삼권 분립이 만들어지면 계속 제도가 보완되는 게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인류 역사의 전 발전이라고 봐. 이런 이론을 내놓은 사람은 없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하물며 지금 뭐 이혼해 잠깐 이러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저기 이혼하자는 게 진실일까 아닐까 막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미친놈이 하면서 내가 할 것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네, 대처할 거 딱딱 해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포커페이스하고 말 아끼고 상대방이 뭐라고 길길이 난리쳐도 무시해라. 의미를 두지 마시라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제가 중독이라고 보잖아.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그걸 못하게 하면 그 도박 없이 죽을 것 같이 나는 이거 없이 못 살아. 자기는 그러잖아요. 이거 없이 못 사는 게 과연 이게 진짜 그 순간엔 진심이잖아. 끊게 만들면 존중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존중할 필요 없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꼭 논리가 그걸 존중해 주듯이 해야지 더 잘 맞춰줘라. 그러니까 그 중독자가 계속 중독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강제로 끊게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중독 상태는 고치려고 하면서 외도에 중독돼 있는 그 남편의 마음만은 존중하고 수용해서 그 사람 뜻대로 결국 이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의 그 해법 대처법 중에 그 부분인 거죠. 그렇네요. 조변님도 많이 좀 접해보셨어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셨네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그 남편의 말에 지금 당장 따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은데 그게 진실이라고는 생각 못해서 그냥 그 그쵸. 순간에 잘못된 결정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 봐라. 상간녀가 정리돼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해서 그때도 진지하게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 놓지 않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론은 맞는 거지만 결론 맞는 얘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깊은데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즌 진짜 10이 아니라 시즌 100까지도 갈 수 있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간 줄여가지고 지금 하도 주변에서 줄여하니까 저도 제 맘대로 하고 싶은데 제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면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또 적응돼. 그럼 몇 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그것도 기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길길이 이혼해달라고 집 나가고 했던 사람이 죽어도 안 돌아오기 때문에 몇 년 지나니까 고맙대. 자기 그때 붙잡아줘서. 자기가 그때 뭐에 쉬었나 보더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 좋아했다가 또 헤어져서 이 사람 별로인데 또 만나다 보면 좋아지고. 원래 다 그런 거야 사람이. 지가 언제부터 상간녀가 좋았다고. 지가 원래 가정 안에서의 안락과 여러 가지 누렸던 사람이 언제부터 상간녀한테 미쳤다고. 왜 잠깐 미쳐서 저러냐고. 저걸 왜 포기하냐고. 길게 봐야지.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저기 하는 건가? 결혼이라는 게? 그럴 수 없잖아.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애도 달려있고 양가 부모도 달려있고 주변 사람들 다 엮여져 있는 건데 진실이지만 이혼해달라고 하는 진실이지만 수용할 수 없다. 내가 수용할 필요도 없고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네. 쳐내고 상간녀 쳐내서 상황을 반전시키면 이혼하자는 말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네. 저 그거를 되게 많이 느낀 게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 그 불륜 드라마 최근에 유행했던 거. 그 뭐죠? 김희애 나오는 거? 무슨 이 이름 잘 안 나나?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거기서 김희애가 결국 남편 놔줬더니 남편이 그렇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상한 결말이 이르렀잖아요. 그건 드라마니까. 그 작가가 저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나 너무 안타까워. 그 작가가 아니 우리 카페 알 것 같은데 하도 제가 올해 13년 동안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전문 자문을 안 받아서 이상한 결론에 이르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줘.
시간을 줘. 요거 있어. 시간을 줘. 상간녀 기다려라. 상간녀 정리할 시간을 네. 줘. 요거야. 요게 생략된 거야. 어떻게 요 비슷한 아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한 번에 끝내겠냐. 어떻게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있어. 이거.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왜 소송 걸고 네가 왜 난리쳐. 그래서 못 끝내게 됐다. 못 끝내게 됐다. 거짓입니다. 이건 이런 말 거짓. 정말 많이 해요.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냥 네. 거짓. 이거는 네. 뭐 이거 해가지고 기다려서 정리한 경우는 지난 13년 동안 상담하면서 수많은 케이스를 보지만 없었습니다. 네. 이건 의미 정말 두지 믿을 마세요. 수가 없는 전형적인 레파토리야.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잘못했어. 잘할게. 여보 미안해. 막 울기도 해. 막 잘못했어. 미안해. 흑. 나는 진짜 나쁜 놈인가 봐. 난 결혼해서는 안 될 놈인가 봐. 반성. 요거는 어떨 것 같습니다. 요건 거짓일까 진실일까? 이거는 저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심. 진심이에요. 진실이라기보단 진심. 진심. 그 순간의 진심. 하지만 진심. 요거는 앞에 단서가 달렸죠. 무너질 진심. 무너질 진심. 지금 후회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나가면 다시 상간녀랑 그렇죠. 붙는. 상간녀 연락 한 번에. 지금 이 사람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내한테 매달리고 반성문 쓰고 이러는 건 다 맞아요. 반성문 쓰는 건 맞는데 그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돼. 아내분도 알아. 제가 그거 진심이죠. 그럼 진심인 것 같대. 그건 맞아요. 그 마음은 받으라고. 하지만 마음을 받는 거랑 경계하는 거는 별개.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쳐야 된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상간녀를 쳐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상간녀 박살내고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 걸고 얘가 반성했다고 그 바깥의 거를 가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 바깥의 게 존재하는 한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사람이 맨날 술 유흥을 좋아해. 매일 카드 긁고 막 해. 어느 날 너무 과하게 긁었어. 한 수백만 원 긁어가지고 다음날 막 통곡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진짜 죽일 놈이지.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 안 가고 내가 이제 술 먹나 봐라. 이거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건 거짓은 아니야. 진짜야. 거짓은 아니구나. 하지만 저녁이 되면 무너질 진심. 저녁 때문에 무너진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나 진짜 꼭 살 빼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심이야. 하지만 곧 무너질 진심. 곧 무너질 진심이다. 다이어트 그 비유 잘했는데. 그거 좋네. 그 남편도 그러니까 그 순간의 진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네요. 그쵸. 그게 뭐 거짓말 나중에 그게 그렇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그게 진심이 아닌 건 아닌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남편도 무너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남편이 그 다음날 술집 가서 돈 쓴 것 때문에 한탄하는 건 진심이라고 해서 그래 여보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라고 하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또 가. 유일한 방법, 좋은 방법은 그래 그런 김에 카드 다 압수, 돈줄 다 압수. 남편이 그리고 그 진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오늘 저녁 때 퇴근할 때마다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여기 차 타고 이렇게 해서 환경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내분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환경 조절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환경 조절을 해서. 그래서 제가 소송이든 뭐든 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무슨 뭐 변호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뭐 돈 벌게 좀 하려고 그게 아니야. 이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지. 네, 환경 조절을 하시라.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진심을 가졌는데 내일 내가 상간녀가 연락이 한번 오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무너지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아내분이 남편분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이건 이제 약간 조변님과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소송을 걸었어 상간녀도. 그때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 야 소송만 제발 취하해주라. 그럼 내가 진짜 깨끗이 정리하고 내가 잘할게. 이건 뭘 것 같아? 이것도 뭐 순간의 진심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지. 이건 거짓이야? 이거는 아예 그냥 거짓이야. 이건 진실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거짓이야. 아까 그거 잘못해서 막 울고불고 이건 그 순간에 그거는 진심이에요. 그거는 그나마. 근데 이건 그냥 거짓이야. 이건 아예 이건 짜고 이건 그냥 회유책. 회유책이야. 회유책.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그냥 뭐 토달 것도 없는 거짓. 맞아요. 소송 취하해가지고 다시 안 붙은 경우 본 사례가 없어. 그래서 아마 조변님도 소송 걸었다가 취하신 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말리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분이 정말로 반성을 하고
정리를 할 생각이었으면 아내분이 소송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렇죠. 네,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서 아내분이 치유되고 상간에 응징하는 것까지 다 도와줘야지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고 진정한 반성인 그렇죠.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유책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죠. 하는데 아내분들은 흔들리죠. 안 흔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 돌아왔나 보다. 그래 내가 한번 치유해주면 뭐 되겠지. 그래서 치유해가지고 다시 안 붙은 사례를 본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의 99%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상담해 본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역사. 맞아요. 정말 그래놓고 2달 있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다시 재소송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막 난리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지 이제. 그럼 완전 치유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해? 변호사비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이미 접수가 돼서 갔으면. 그죠? 아, 저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하할 때도 내가 돈을 받고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못 해요. 네. 근데 돈을 안 받고 완전 조건 없이 상간녀한테 돈을 받고 취하면? 상간녀한테 돈을 그렇지, 받고 그렇지. 네, 취하를 해버리면 다시 안 되는데 돈 안 받고 그냥 취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없었던 걸로 그걸 또 할 수 그럼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저희 해드려요. 아, 그냥 해드립니다. 네. 한 번 입금했던 분은? 네네네. 네. 아니, 딴 데는 막, 그냥, 저 굉장히, 막 그냥 안 해주고 또 입금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다고. 그게 원칙이긴 한데 그냥 저는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홍보 멘트. 이 홍보 멘트 중요해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건 그런 회유책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렇죠.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뭐 재소송을 하려면 또 추가 증거를 또 잡아야 되는 건가? 기존 증거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기존 증거 할 수 있어요. 기존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걸로 또 하면 되니까. 만약에 다시 붙었다 그러면 다시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네. 저는 그런 문자 많이 받아. 급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많죠. 간디님 빨리 통화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했어. 3개월 전에 저랑 상담했던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뭐 소송 중인데 어떻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때 하도 남편이 막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취하를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시 만나는 걸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얼른 다시 하시라. 재소송 하시라. 뭐 그렇게 조언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그게 근데 사실 아내분들이 남편 말에 흔들리는 게 남편의 그 회유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좀 힘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소송을 유지하고 이 상간녀와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도 그냥 좀 끝내볼까? 남편 한번 믿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지만 끝까지 가야지 이 상황이 해결되는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그 바람난 배우자 진실오군 거짓은 시리즈로 계속 할 수 있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도 100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라고 있어요.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쓴 글, 사실 저는 이 말보다는 글이기 때문에 원래 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얻으실 수 있고 되게 대처법을 많이 습득하실 수 있고 용기도 생기고 하니까 글도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뭐 상담 신청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안녕.